검찰이 안전지사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를 했는데 기각된 지 닷새 만에 재청구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더현 연구원에 대한 건 아닙니다. 기존에 네. 김지은 씨에 대한 것만 있는데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디지털 포렌식 부분에서 조금 더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에 있어서는 뭐 텔레그램 부분에서 지워졌다고 하지만은 네. 그 핸드폰 자체라든가 아니 컴퓨터에 그게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정밀한 기법으로서 그러다고 하면은 기존에 같은 이제 고소인이지만은 그 내용 자체 말하자면 부각되는 내용. 그러니까 이 위력에 이제 업무상 위력에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더 뭔가 좀 정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포착했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 영장의 재청구의 사유는 분명히 된다고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피해자라 고소인죠. 고소인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부분을 변호사분들이 부각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새로운 부분을 조금 나왔다고 하면 충분히 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저 화면을 통해서 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영장이 재청구가 되는데 지난번 영장 청구 때와 범죄 혐의는 똑같아요. 그런데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새로운 증거가 결정적인 증거가 좀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피해자들의 공소 사실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영장이 발부될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재청구를 한다면 세 번째, 네 번째 강제추행을 당했다라는 피해자들도 조사하고 더현 피해자도 조사를 해서 범죄 사실을 더 보강해서 청구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아마 보강 조사 결과 한 3회에 걸쳐서 250쪽에 닿았다라는 고소인 조사 그 수사 자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반복 피해 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진료 기록과 심리 분석을 명시적으로 밝혔는데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가해지고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든가 여러 가지 정신적 피해 더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2차 피해로 인해 정신적 불안 상태가 전문가들의 소견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다라고 보이고 이 영장이 기각된 다음에 전국 그 성폭력 협의회에서 뭐라 그랬냐면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을 보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범죄의 소명이 안 됐다라고 한 게 아니라 증거인멸 가능성과 도망갈 염려가 없다고 했었거든요. 영장 기각 사유가. 그래서 증거인멸 가능성을 굉장히 보강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디지털 포렌식 자료라든가 휴대전화나 측근들의 어떤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 많이 보강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1차 영장 기각 당시에 법원이 이야기한 거는 피해의자의 방어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었는데 피해자인 김지은 씨 측이 피해자의 안전권도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변호사를 통해서 꾸준히 제기를 한 게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안희정이라는 사람의 위치, 그러니까 그를 아무래도 지금도 따르는 사람들의 그리고 지금 어떤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거기서 일을 했었고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얼굴을 볼 수 있는 관계, 또 연락도 할 수 있는 관계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이것이 압박을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 만나는 자체만 가지고 압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피해자 자체가 그것을 이제 이 피해자분들의 변호인들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구속이 안 된 상태라고 하면 충분히 압력 같은 형태를 가할 수 있고 그것이 피해자한테 넘어올 수 있다고 하면 이건 대단히 불리하다. 분명히 방어권도 필요하지만은 안전권도 역시 생각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검찰이 이제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인멸 가능성 부분을 이제 부각을 시켰어요.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은 이 증거인멸과 이제 협박이나 회유의 정황도 이게 좀 드러난 게 좀 있죠. 왜냐하면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데 피해자한테 접촉해서 회유 또는 사정, 매달리고 봐달라고 용서를 해달라고 하고 또는 뭐 너에게 그래도 좋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압박과 회유가 있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피해자 변호사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가해자 측에서 연락하는 건 금지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검찰 측이나 이 피해자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안희정 측근들을 통해서 연락을 했다는 거고 안희정 본인은 아니지만 측근들을 통해서 연락을 해서 회유를 시도했다는 정황이 있다는 거고 안 지사가 이제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범행 당시 사용했던 휴대전화가 아니라 휴대전화가 여러 개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다른 휴대전화를 제출한 걸로 봐서는 범행 때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또 안 지사 측에서 해명이 나오긴 했지만 아들이 실수로 전화를 잘못 누른 것에 불과하다고는 했지만 피해자 측 입장에서는 측근들도 전화해서 회유 압박하는데 그 아들이 전화를 나한테 시도했다는 것도 그 자체만으로도 좀
압박이 되고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정황들이 피해자들의 어떤 진술의 일관성을 훼손하거나 진술을 위축시킬 수 있는 2차 가해일 수 있고 그거는 나아가서 증거인멸 가능성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구속의 사유가 있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네.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안전지사의 아들이 그러니까 김지은 씨에게 전화를 걸은 사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통화는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전화는 걸었고 수신음이 울렸던 것 같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는 실수였다. 이거는 2차 가해다. 이렇게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인데 그냥 피해자 시각으로 보면 아무리 실수라고 하더라도 연락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가족인 아들이 전화했을 때는 그냥 양가 감정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피해를 입었지만 그 가족이 또 당하는 고통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피해자 예, 입장에서는 예. 그런 여러 가지 기억이 더 강조되고 그 가족들에 대한 어떤 압박이나 회유나 용서의 시도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불안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재판부에 알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네. 어떻습니까? 그 성폭력의 피해자인 경우 이제 가해자 측에 그 가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그 주변 사람들이 보내는 전화 이런 것이 상당한 압박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처럼 이제 통화는 안 하고 통화의 기록만 그러니까 통화의 기록만 남는 게 더 압박이 되죠.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하고 싶은 줄 모르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차라리 통화를 해서 말하는 잘못했다고 하든 이렇게 하면은 되지만 아예 그의 내용 없이 잠깐 누르고 끊는다고 하면 굉장히 압박이 크죠. 그 자체만으로도. 그 자체만으로 크죠. 그러니까 사실은 안지사의 아들이 실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근데 이제 그 결과 자체는 사실은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한테는 그 직접 통화한 거 이상으로 충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예. 이건 네. 사실은 실수였다고 하면 조심해야 되는 거고 실수였다면 조심해야 되는 거고 예. 의도했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예, 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경찰에 또는 이제 검찰에서 이제 입건돼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가해자가 피해자와 접촉하거나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접촉하는 건 그거는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있죠. 근데 예전에 어떤 전례를 봐서는 이제 합의를 좀 해달라라고 사정을 건너서, 그러니까 직접 아는 사람 말고 친척이라든가 피해자와 관련된 사람을 통해서 합의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읍소 정도를 많이 하죠. 많이 하는 그런 과정에서 혹시라도 그 가해자 쪽과 연락 없이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상황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피해자 쪽한테는 큰 압박이 되는 건 맞습니다. 예, 예. 네. 안전지사에 대한 영장 재심사가 이제 내일 열리는데 1차 영장 심사 때 첫날 사실 안전지사가 불출석해서 이 심사 자체가 연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어떨까요? 안전지사가 출석을 할까요?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1차 영장 실질 심사에도 재판부의 의사에 따라서 출석을 했었고 또 예. 기각이 됐기 때문에 다퉈볼 소지가 있다라고 자신감을 얻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에 새롭게 제출된 증거에 대해서도 소명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네. 생각보다 글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영장이 1차 심사 때 발부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게 기각이 됐단 말이죠. 이게 생각보다 성범죄 관련한 영장이 그렇게 영장이 발부되는 이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최근에도 부장검사가 여검사를 1차례 성추행한 사건도 영장이 발부된 걸 본다고 한다면 과거에 미온적으로 성범죄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잘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과거의 관행과는 다른 흐름이 지금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그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범죄의 소명이 된다고 한다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영장 발부 사유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지금 새롭게 디지털 포렌식이나 압수물로 통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황이라면 영장도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예. 다만 그 수위, 예를 들면 측근들이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가담을 해서 여론전을 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피해자를 압박했다라면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 조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어떤 그냥 개인의 어떤 충성심이나 이런 걸로 단발적인 실수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법원에서 기각으로 결정했던 것을 다시 발부 쪽으로 갈 것이냐 예.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 지금 검찰에서 보강 수사한 수사의 양과 질에 따라서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네.